이번 시간에는 국어 138쪽부터 143쪽에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림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 즉석 음식 즐겨 먹기, 한 가지 갈래의 책만 읽기, 또 어떤 주장을 펼칠 만한 문제 상황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바로 1번.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나요? 가로 2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을 써 보세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정답은 없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을 써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써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 1에서 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써봅시다. 근거 1, 주장과 근거 2, 3을 써보도록 해보세요. 논설문을 쓰려면 먼저 문제 상황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주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요. 세 번째 문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장할 내용에 맞는 근거 1, 2, 3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보세요.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서 정리해 보세요.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찾아봐요. 간 수치를 담은 도표나 통계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면 좋아요. 네 번째 문제. 근거와 자료가 타당한지 짝과 함께 판단하고 판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근거와 자료를 보완해 봅시다. 판단 기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판단 결과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완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써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쓴 논설문을 모든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글에 쓰인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지 살펴봐야 해.
모호한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 단정하는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해. 앞에서 배웠다시피 논설문을 쓸 때에는 주관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모호한 표현과 단정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세요. 7번째 문제. 자신이 쓴 논설문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들은 뒤에 평가해 봅시다. 평가 기준에는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표현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알맞은 말을 네모 빈칸 안에 써 봅시다. 서론에서는 글쓴이가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힙니다.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단원 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배웠나요?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기,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 읽기,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논설문의 특성을 알았습니다.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논설문을 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고민을 해결하려고 쓴 논설문을 신문사에 보냅니다. 신문에서 주장이 나타난 글을 찾아 읽습니다. 어린이 신문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봅니다. 이 단원에서는 논설문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문제 상황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해봅시다. 그리고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 논설문을 써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